주유의 칼춤. 감택은 황계의 절친한 친구로 충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황계와 우의가 각별할 뿐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 또한 남달랐다. 구변이 뛰어나고 문장까지 훌륭하니 황계는 그의 재능을 몹시 칭찬했었다. 감택이 황계와 주유의 거짓 항복 작전을 눈치채자 황계는 그의 빼어난 문장을 빌어 조조에게 보내는 투항서를 써달라고 청했다. 황계는 이를 두말 없이 응낙하며 투항서를 써가지고 직접 조조 진영에 전달하러 갔다. 고기 잡는 노인처럼 변장한 감택이 조조의 진영에 들어가 황계의 투항서를 전했다. 감택은 조조에게 말했다. 제 둘도 없는 벗인 황계가 승상께 항복하자는 도리를 간했다는 이유로 죽을 만큼 맞아서 누워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호에 충성할 수 없다며 승상께 이 투항서를 전해드리라 하였습니다. 조조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니놈들이 제 몸을 해하여 적을 속이는 고육책을 쓴다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당장 이놈의 목을 베어라. 다행히도 때마침 채중과 채화의 밀서가 조조에게 올라왔다. 그것을 읽어본 조조는 갑자기 감택을 풀어주며 명령을 바꾸었다. 어서 강동으로 돌아가 일을 꾸며라. 비록 채중과 채화가 황계의 일을 밀서에 보냈다고는 하나 감택을 강동으로 돌려보낸 조조는 그래도 그를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조조는 장관을 불러 강동으로 가 정탐하여 진위를 가려보도록 했다. 잘 감시하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장관은 곧 강을 건너 강동으로 향했다. 주유는 장관이 다시 왔다는 보고를 받자 쾌재를 불렀다. 우리 일의 성공 여부는 장관에게 달렸다. 주유는 노숙을 급히 불렀다. 어서 방통 선생을 찾아가 계책을 세워주십시오. 이어 주유는 장관을 불러들였다.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서신을 도둑질해서 채모와 장윤을 죽게 해 나를 방해하고도 무슨 흉계를 꾸미러 왔나. 이제 어림없네. 당장 자네 목을 베지 않는 것은 모두 예정을 생각해서네. 자네는 서산의 암자로 가 있게. 장관은 어쩔 수 없이 주유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서산의 암자에 갇히게 된 장관은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뒤뜰을 거닐었다. 그때 홀연 어디선가 병서를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니 병서를 읽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봉추 선생 방통이었다. 그 재주가 천하에 이름난 봉추 선생을 만나게 된 장관은 희색이 만면했다. 아니 명망 높은 봉추 선생께서 무슨 연유로 이처럼 외진 곳에 피해 계십니까? 방통이 말하였다. 주유가 자기 재주만 믿고 다른 선비는 등용하지 않으니 세상이 귀찮고 보기 싫어 이곳에서 독서로 소일하고 있소. 장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하였다. 저와 함께 조조 승상께 가십시다. 승상께서는 선생의 재능과 식견을 흠모하고 필요로 하니 이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방통은 망설이지 않고 응답했다. 내 진작부터 동호를 떠나고 싶었소. 장관이 방통을 모시고 돌아오자 조조는 열과 성을 다해 그를 대하며 상빈으로 모셨다. 조조가 친히 그를 수행하여 진영을 둘러보니 방통은 용병술이 더없이 뛰어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영을 확인한 방통이 조조에게 진언했다. 승상의 수군들이 물 위에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만일 배를 굵은 사슬로 한데 묶어 연결한다면 움직이기도 편하고 배의 흔들림도 적으니 병사들의 고생도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조조의 병사들은 물 위에서 오래 지내온 터라 병든 군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방통의 진언을 들은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이를 당장 실시하도록 명을 내렸다. 방통은 조조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 하나를 더했다. 강동에는 주유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많으니 제가 가서 그들을 데려와 모두 승상께 투항시키겠습니다. 방통이 스스로 나서자 조조는 두말 않고 응낙하며 그를 강동으로 보냈다. 방통이 막 강을 건너려는 순간이었다. 정말 자네 담이 크군. 그냥 불태우는 것만으로는 모자라 아예 한데 묶어서 태워 없앨 국리까지 갖다 바쳤나? 방통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바로 옛 친구 서서였다. 방통은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원직이 오랜만이군.
내 개교를 알았다고는 하나 설마 조조에게 알리지는 않겠지? 서서는 조용히 말했다. 조조는 내 모친을 죽인 거나 다름없네. 그리고 난 유황숙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 응당 나는 자네의 계책을 눈 감아줄 생각이네. 대신에 내가 조조에게서 몸을 뺄 계책을 알려주게. 방통은 몸을 기울여 서서에게 빠져나갈 계략을 귀옛말로 일러주었다. 서서는 방통이 일러준 계략을 따라 조조의 진영에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서량의 한수와 마등이 모반을 꾀하고 군사를 일으켜 허도로 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만일 그리 되면 조조는 이와 같은 소문이 돌자 크게 놀라 안절부절 좌불안석이 되었다. 급히 군사를 모집하여 열린 회의에서 서서가 자청하여 나섰다. 제가 산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조는 이번에도 계략에 그대로 속아 넘어갔다. 선생이 가신다면 참으로 안심할 수 있겠소. 조조는 당장에 서서에게 3,000병마를 딸려보냈다. 이 전부가 방통이 일러준 계책이었으니 서서는 이때야 비로소 조조의 진영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서서가 산관으로 가자 조조는 그제야 한숨 돌릴 수가 있었다. 조조는 주유를 물리치고 동호를 얻을 생각에 벌써 흥이 나서 문무대관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열었다. 수군의 배들은 양쪽에 잘 정돈되어 정렬해 있었다. 조조는 배 위의 높은 곳에 앉아서 사방을 내려다보며 지금까지 겪어온 흥망대사를 이야기했다. 그는 술에 취해 연회를 즐기며 흥에 겨워 외쳤다. 내가 동호를 취하고 이교를 얻어 만년을 즐긴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는가. 정취가 최고조에 달한 조조는 뱃머리에 창을 들고 서서는 술잔을 기울여 술을 강물에 바쳤다. 거기다 노래를 부르니 장군들도 이에 따라 화답가를 불렀다. 술을 마주하고 노래를 부른다. 인생이 덧없기가 아침 이슬 같구나. 지나간 날 가슴 아파 탄식이 절로 나온다. 시름을 잊기 어려우니 술잔이나 기울여 보세. 조조의 즉흥가가 강 위로 널리 퍼져갔다. 이튿날 선상에서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조조에게 정욱과 순유가 다가와 진언하였다. 승상, 이처럼 쇠사슬로 배를 묶어놓으면 위험합니다. 만일 적이 화공법을 써서 공격한다면 배들이 통째로 타버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조조는 이를 듣고 크게 웃어대며 자신의 소신을 꺼내놓았다. 화공법을 쓰려면 바람을 빌려야 합니다. 지금은 엄동설한이라 바람이 있어도 서북풍만 있지요. 우리는 지금 북쪽에 있으니 적들이 불을 쓰면 반대 방향으로 불이 타들어가 오히려 자멸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치가 자명한데 화공법이 뭐가 걱정입니까? 그들은 일제히 할 말이 없어졌다. 한편 주유는 장군들을 대동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강 건너를 바라보았다. 조조 진영의 배가 빼곡히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갑자기 광풍이 일며 강물의 파도가 산처럼 솟더니 주유가 서 있는 절벽을 치고 달아났다. 호련 불어온 바람에 깃발이 나부끼며 주유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문득 어떤 불길한 사념이 주유의 가슴속을 스쳤다. 순간 주유는 비명을 지르며 붉은 선혈을 토하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주유가 느닷없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자리에 눕자 노숙은 근심스럽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조조의 군사와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판에 도독이 병이 들었으니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노숙은 제갈량을 찾아가 논의했다. 공명선생, 이를 어쩌면 좋겠소. 주도독이 갑작스레 병상에 누웠으니 강동의 화요, 조조의 복입니다. 노숙의 말에 제갈량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주도독의 병은 이 제갈량이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노숙은 당장에 제갈량을 데리고 주유에게 달려갔다. 노숙이 제갈량을 모시고 들어오자 주유는 힘들게 몸을 일으켜 옷을 걸치며 침상에 앉았다. 주유가 탄식하며 마른 입술을 떼었다. 사람이 아침과 저녁의 기륭화복도 다 다르다더니 저 또한 이를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제갈량은 미소를 지으며 주유의 일신을 훑어봤다. 하늘에 예측 못할 풍운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찌 한치 앞을 알겠습니까? 주유는 그 말이 의미심장하여 내심 놀랐다.
제갈량이 말을 이었다. 주 도독은 병이 나으려면 먼저 기운을 순하게 해야 합니다. 주유가 서둘러 물었다. 무슨 약을 먹어야 기운이 순해집니까? 제갈량은 주유에게 청하여 좌우를 물리치라 하고는 벼루에 먹을 갈아 종이 위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주 도독의 병은 이 때문에 생겼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쓴 글을 주유에게 보여주었다. 제갈량이 건넨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화공법을 쓰려 하나 동남풍이 없구나. 주유는 탄복하며 자신의 무릎을 내리쳤다. 맞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제갈량은 담담하게 말했다. 칠성단을 쌓도록 명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칠성단 위에서 동남풍을 일으키겠습니다. 3일간 동남풍을 불게 할 터이니 주 도독은 이때에 맞추어 군사를 일으키십시오. 동남풍을 빌어 화공법을 쓰면 조조를 대패시킬 것입니다. 제갈량의 말을 들은 이후 주유의 병은 순식간에 씻은 듯이 나았다. 칠성단이 완성되자 제갈량은 4사람을 칠성단 위에 세웠다. 한 사람은 닭털이 꽂힌 장대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칠성대를 꽂은 장대를 들고 또 한 사람은 보검을 받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향로를 들고 있게 했다. 제갈공명 자신은 도복을 입고 맨발에 산발을 하고서 단 중앙에 서서 동남풍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다. 바람아, 동남에서 불어올 바람아. 동남풍이 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나 제갈량은 변함없이 의식을 거행해 나갔다. 주유는 사람을 시켜 소식이 날아들기를 기다리며 손권에게 보고를 하고 한편으로는 장군들을 모아놓고 동남풍이 불기만을 기다렸다. 동남풍만 불어오면 조조를 공격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마친 병사들은 초긴장 상태로 대기하였다. 그들은 정말 동남풍이 불어올지 한편 의심이 들었다. 시간이 삼경에 이르렀을 무렵 호련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깃발이 서북쪽으로 나부끼기 시작하니 틀림없는 동남풍이었다. 바람은 거세지기 시작해서 사정없이 몰아쳤다. 오! 주유는 정말로 동남풍이 불어닥치니 대경실색했다. 마음속으로 바람하지 않던 일이었으나 제갈량에 대한 두려움도 크게 엄습해왔다. 제갈량은 천지조화까지 마음대로 부르는 기인이다. 이참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동에 큰 우환이 될 것이다. 정봉과 서성 두 장군은 병사 100명을 백길과 육지 양편에 대기케 하고 칠성단으로 가서 즉시 공명의 목을 베어라. 예, 대도독. 명을 받든 그들은 당장 칠성단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제갈량은 어디로 종적을 감추었는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정봉과 서성은 재빨리 제갈량의 뒤를 쫓았다. 강변을 따라 올라가니 배 뒤쪽에 서 있는 제갈량의 모습이 멀리 보였다. 두 장군이 제갈량을 추격하자 제갈량은 낭낭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 주도독에게 알리시오. 내가 동남풍을 빌어놓았으니 용병수를 잘 써 조조를 물리치라고 말이오. 주도독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을 진작 알고 자룡에게 나를 데리러 오라고 일러두었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룡이 쓴 화살 한 대가 주봉과 서성이 타고 있는 배로 날아왔다. 화살은 돛을 묶어놓은 밧줄을 정확히 뚫었다. 돛이 무너져 내린 틈을 놓치지 않고 제갈량은 조자룡의 배에 올라탔다. 제갈량을 태운 배가 쏜살같이 사라지니 정봉과 서성은 닥쳤던 개를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제갈량을 놓친 정봉과 서성은 주유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올렸다. 주유는 제갈량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조자룡에게 마중 나오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한탄했다. 공명은 귀신도 놀랄 만큼 성견지명이 있으니 내가 불안하여 밤새 잠을 이룰 수 없겠다. 나는 공명의 발밑에도 미칠 수가 없구나. 주유는 진심으로 제갈량에게 탄복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살려둘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하구로 돌아온 제갈량은 즉시 병력을 수습하고 장수들을 파견하여 그들을 도처에 매복시켜 조조의 군대를 막게 했다. 그런데 제갈량은 관우의 출전은 명하지 않았다. 기분이 상한 관우가 제갈량에게 물었다. 군사, 어찌하여 제게는 출전 명령이 없습니까? 제갈량은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하였다.
관운장이 옛 은공을 생각해 조조를 놓아줄까 두렵소. 하여 출전을 명하지 않는 것이오. 관우는 이 말을 듣고 소리쳤다. 군령장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조조를 놓아준다면 제 목을 베십시오. 제갈량은 그제야 군령장을 내려 다짐을 받고 관우를 출전시키기로 했다. 제갈량은 관우에게 지시했다. 관운장은 화용도로 가서 그곳을 지키다 불을 피워 연기로 조조를 유인하시오.